예,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11번째 섹션 데이터 표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이고요. 데이터 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재 이제 데이터 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특정한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를 표 형태로 보여주는 거. 뭐 되게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볼게요. 여기 지금 광개토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240점을 맞았어요. 이제 광개토 엄마가 광개토 성적을 보니까 영어는 그럭저럭 하는 것 같아. 근데 수학하고 국어가 좀 시원찮으니까 광개토 하는 말이, 광개토야 너 영어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번에 학원 좀 다녀가지고 국어 점수를, 수학 점수를 좀 올려놓으면 어떨까? 그러면 영어 점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현재 240인데 국어 점수가 변동이 되고 수학 점수가 변동이 되면 요 합계가 여기에서 변동이 될 거 아니니? 한번 그거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헷갈리시죠? 무슨 말인지? 기출공일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출금 2천만원을 빌리는데 연이율이 12%래요. 바가지인데? 5년간 상환한답니다. 그래서 매달 44만 4,889원 정도의 대출금 상환이 이자하고 원금하고 합쳐서 나가는데 금액은 줄일 순 없고, 그렇죠? 금액은 줄이기는 그렇고 기간을 좀 변동시켜 보면 어떨까? 기간을 뭐 2년에서 10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율이 변동이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율도 한번, 이자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상환 금액이 월 얼마까지를 변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거 아니냐 이거죠. 사실 은행 가서 확인부터 해야 돼요.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면 꽝이잖아. 그럼 은행에서 이 대출금, 담보대출이 이게 연이율이 얼마입니까? 그럼 뭐 고정금리, 변동금리 얼마 얘기하면, 그러면 제가 몇 년을 상환하면 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 표로 인쇄해줘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한번 해보자 이거지, 이런 거를. 그러면 상환 금액이 매번 바뀌는데 상환 금액 계산하는 공식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함수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이 금액이 여기에 변동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표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값의 변화에 따른 입력되는 값이죠. 입력되는 값. 특정한 값이라는 거 입력값이에요. 그러면 출력되는 결과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변화로 이루어질 거냐 하는 거를 가상으로 꾸며보자 하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요 영어 점수가 90점이니까 고정됐고 수학과 국어 점수만 이렇게 국어 점수가 변동되고 수학 점수가 변동된다는 전제하에 표를 그려야 돼요. 네, 표를 그려야 돼요. 여기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요 공식이 들어갑니다. 여기 합계는 단순해요. 3개를 더해라 한 거니까 3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책에서는 요 공식을 요렇게 블럭 잡아서 얘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럼 셀 참조가 들어가니까 안 되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요렇게 수식이 편집 모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얘를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하래요. 그리고 ESC 누르고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서 붙여넣기를 들어가면 공식이 똑같이 복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는 하고 얘 가리키면 돼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책이 너무 어렵게 설명해놨어요. 이 공식을 여기에서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여기다가 는 하고 얘 가리키면 너랑 똑같아 이거잖아요. 나는 너와 같은 공식 아닙니까? 이게 제일 편하지. 이렇게 하시는 게 수월합니다. 예.
우리 교재 143쪽에 아래쪽에 보면 그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어요. 예. F2번 키 눌러서 그 안에 있는 공식을 컨트롤 C 복사해서 ESC 한번 누르고 빠져나와서 아래쪽에다가 페이지 넘기면 거기다가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는 하고 B의 5번째 셀을 가리킨다 이렇게 하나 메모하세요. 이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얘 공식이 바뀌면 이 공식이 바뀌면 얘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알아서 갈 거 아닙니까? 수월하죠. 얘 공식이 바뀌면 얘 또 복사해서 또 붙이려면 귀찮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이게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출력값의 공식을 지정해 줘야죠. 그렇죠? 공식을 지정하는 게 그게 1번이야. 는 하고 결과셀을 클릭해 주는 게 그러면 얘가 는 하고 얘를 가리킬 거 아닙니까? 그럼 제일 좋은 거죠. 두 번째 여기 있어요. 그냥 이렇게 블럭 잡으세요. 제가 옆에다가 써드릴게요. 옆에다 이렇게 써드릴게요. 예, 그냥 이렇게 블럭 잡으세요. 블럭 잡으시고 그럼 여기 똑같이 얘를 가리킬 거니까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블럭 잡아서 데이터 메뉴 탭에 가셔서 가상 분석 데이터표 가상으로 꾸며보는 거예요. 예. 두 개를 물어봅니다. 행에 뭐 입력했니? 물어보고 열에 뭐 입력했니? 물어봐요. 행이 뭐예요? 행이 가로죠? 행이 가로잖아요. 이 가로값이 뭐예요? 80, 90, 100 얘가 가로예요? 90, 100 얘가 가로예요? 얘가 가로죠? 가로가 뭐예요 지금요? 국어점수죠? 그럼 원래 국어점수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얘죠? 얘를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80, 90, 100으로 변동되는데 원래는 국어점수 70을 가리켰던 애잖아요. 얘를 가리켜 주시면 돼요. 요게 헷갈려요.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제가 엑셀을 처음 배울 때 이 데이터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래. 그럼 열은 뭘까요? 열은 세로잖아요. 세로. 칸이니까 수학점수잖아요. 수학점수. 그러니까 수학점수가 여기 있네. 가르쳐 주시면 돼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공식에는 영어, 수학, 국어를 더해서 240이 나왔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표에서는 가로가 국어 점수고 세로가 수학 점수인데 영어 점수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럼 90에다가 가로 점수 80, 90, 100이 변하고 세로 점수 90, 100이 변하면 요 나머지 공간 있잖아요. 여기에 합계가 알아서 슝 하고 들어가더라 이거지. 이게 다예요. 다시 얘는 못 고쳐요. 일부는 그냥 결과를 통째로 지우면 돼요. 이렇게 지우면 돼요.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다고요? 국어, 영어, 수학의 합계가 들어갈 공간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얘를 가르쳐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럭을 잡은 후에 나머지 공간에 합계가 들어갈 건데 가상분석 표, 데이터 표에 들어가 보면 지금 이 표에 가로가 뭐냐, 행이 뭐냐 하는 거죠. 행은 국어 점수를 표현한 거죠. 그 원래 데이터는 이쪽에 있는 거죠. 왼쪽에 국어 점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시고. 열은 칸이라는 말이니까 여기 칸은 수학 점수가 세팅된 거잖아요. 그 원 데이터에는 수학 점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요 240이 얘를 가리키는 건데 여기에 영어는 유지하고 수학은 요거를 가리키고 국어는 얘를 가리킬 거고 가로를. 그러면 요 나머지 비어있는 6칸에 영어 점수 고정된 거하고 국어 점수 변동되는 거, 수학 점수 변동되는 거를 가상으로 꾸며줄 거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무슨 의미를 왜 저렇게 부여할까 이렇게. 기출공일 한번 보시면 좀 수월하실 거예요. 대출금을 받으려 그래요. 지금 은행 가서 대출을 하고 싶은데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5년 동안 상환을 하게 되면 매달 44만 5천 원 정도를 매달 원금하고 이자까지 까서 내야 되는데, 이율이 바뀔 수도 있고 기간이 바뀔 수도 있는 거를 내 형편에 맞춰서 한번 꾸며보자 이거죠. 대출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은, 은행 가면 확인해 주겠지만은, 그러면 이 공간, 요 공간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될까? 여기에는요, 결과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얘는 입력이죠? 2천만 원 입력, 12% 입력, 5년이라는 기간 입력, 여기 44만, 여기에 뭔가 모르는 함수 공식이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는 해갖고 얘를 가리키면 된다는 거지. 가리키면 된다는 거지. 그럼 똑같은 공식이 들어갔으니까 결과는 들어갈 겁니다. 얘가 보기 싫으시면 글꼴의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꾸시면 안 보여요. 뭐 살짝 회색으로 하면 보일랑 말랑 하겠지? 뭐 안 보셔도 되고 보셔도 되고. 자, 이게 1순위야. 데이터표에서는 공식을 지정해 줘야 돼. 결과셀을. 예, 그리고 나머지는 블럭을 잡아요. 그럼 가로와 세로를 제외한 나머지 이 영역에 상환 금액이 알아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 가상 분석 데이터표에 들어가면 현재 여기에는 기간이네. 기간이 여기 5년짜리라고 되어 있는 얘가 원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열은 이유자, 이자 이율이에요. 그럼 여기서 원 이율은 B의 세 번째 셀 12%를 가리키는 얘가 원래 이율 셀이었으니까. 그러면 원래 변동되지 않은 2천만 원이라는 금액에다가 가로 기간하고 세로 이율을 어떻게 곱해서 상환 금액을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확인. 그럼 얘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보기 좋아지겠지. 근데 하면 안 돼요. 여기는 그렇게 하라는 말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여줘야 깔끔하겠지만 시험에서는 그냥 내비두시면 돼. 이렇게. 그럼 얘가 2년, 3년, 4년, 5년을 바뀌지만 예를 들어서 3년, 5년, 7년, 10년 바뀔 거 아니에요. 바뀌면 알아서 얘도 따라서 계산이 돼요. 얘가 기간이 바뀌면 알아서 이 공식에 의해서, 여기 공식을 보시면 테이블이라고 써 있어요. 테이블이란 얘는 일반 함수가 아니에요. 배열 함수라고 하는 건데 아직 우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얘를 고칠 수는 없어요. 일일이 얘를 지울 수도 없고 못 고쳐요. 고치려면 얘를 다 지워야 돼. 그거 다시 해야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금액 2천만 원에 따른 상환 금액을 아래 표에 따라서 계산해 보시오. 실기시험은 꼭 이렇게 나와요. 가로 세로 두 가지가. 그런데 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얘가 없을 수도 있다고. 가로만 있을 수도 있고 세로만 있을 수도 있어요. 필기시험엔 그런 게 나와요. 실기시험에 안 나오는 유형이 나와. 꼭 행, 열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행이나 열 하나만 있어도 계산이 가능해요. 예. 그럼 만약에 여기에 기간을 고정시켜버리면 이율만 갖고 계산하면 되죠. 이율을 고정시키면 기간만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어요. 예. 자, 일단 여기다가 는 해서 얘를 가리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메뉴 탭에 가서 가상 분석 데이터 표. 이때 행은 기간이니까 열은 이율이니까 각각의 항목에다가 클릭해 주시고 확인만 눌러 주시면 알아서 계산이 되더라 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표는 딱 요거예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아리송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한참을 갸우뚱했었어요. 몇 날 며칠 동안. 근데 이제 제가 알아낸 거는 뭐냐면, 뭐든지 우리가 그거잖아요. 입력이 하나가 들어가면 출력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력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출력하고 싶은 거는 그 입력의 가지수별로 조합을 시켜면 굉장히 다양하다 거란 말이에요. 출력의 내용이.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데이터 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들어간 데이터가 뭐냐, 세로로 들어간 데이터가 뭐냐, 그러려면 얘를 계산하려면 반드시 원 데이터 항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얘를 기반으로 아래쪽에 있는 표에다가 계산을 넣어준다는 얘기죠. 하면 할수록 신통방통하고 신기하고 편리하고, 처음 접하시면 헷갈려요. 가로가 뭐고 세로가 뭐고 왜 이걸 물어보는 건지. 그렇게 하면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문제 143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를 들면 국어 점수를 60점 맞았어요. 60점 맞았어요. 그러면 총점이 어떻게 될까요? 총점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 다른 점수도 나와야 되지. 그렇지. 입력이 나와야 출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90점, 70점 맞았다면 총점은 얼마 되고 평균은 얼마 되고 80점 맞으면 얼마가 되고 하는 거를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국어 점수가 90점이고 영어 점수가 90점이고 수학 점수가 90점이에요. 그러면 합계가 어떻게 되고 평균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걸 계산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는 지금 입력이 들어갔으니까 출력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국어 점수에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 국어 점수에 변동이 있다면 그러면 합계도 바뀌고 평균도 바뀌겠죠. 그렇죠? 영어 점수도 변동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변동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변동이 되면 매번 바꿔봐야 합계도 나오고 평균도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변동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결과도 여러 개로 출력될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 표로 출력해보자 하는 거죠. 표로 출력해보자 이거지. 지금 여기는 입력이 하나가 있는데 입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입력이 여러 가지로 변동이 되고 또 다른 입력이 또 다른 여러 가지로 변동이 된다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얘가 8%래. 오케이. 얘가 2년 동안 납부한대. 그럼 904,546원이야. 그럼 얘를 다시 또 9%로 바꾸고 2년간 하면 또 얼마가 되고 얘를 10%로 돼서 바꿔놓고 2년간 하면 또 얼마고 얘를 또 8%로 하고 5년간으로 하면 또 얼마가 되고 매번 하려면 귀찮잖아요. 매번은 얼마나 귀찮을까 이게.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딱 출력해주면 금방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게 데이터 표다 이거죠. 가상으로 꾸며보는 거죠. 그렇죠? 예. 해설 나와 있는 건 여러분이 보시면서 하나씩 따져보시면 어렵지는 않고요. 145쪽에 보시면 그 계산 원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입력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고정된 값은 그대로 두고 변동되는 값이 한 개냐 두 개냐. 어차피 얘는 X축, Y축 두 가지로만 움직이지 입력이 세 가지는 해결이 안 돼요. 국어, 영어, 수학을 다 바꿔보려고 그래. 그건 안 돼. 하나나 두 가지만. 왜냐면 우리 엑셀이 가로, 세로로 돼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럴 때 X축은 뭐고 Y축은 뭐고 가로가 뭐고 세로가 뭐고 얘를 대신에 엑셀에서는 행이 뭐고 열이 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만 처리해 주시면 답은 다 나온다 이거죠. 예. 어렵지 않게 가능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